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이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많이 빠졌다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 2388 가리키고 있습니다. 0.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907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니까 개미들이 사고 있어요. 상위 종목 보니 LG 엔솔이 한 0.1% 오르고 있고 SDI 0.4, LG화학 0.1, 현대차 0.3, 기아 0.6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떨어지는 종목은 우리 삼성전자 한 0.8% 현재 6만원 턱걸이 하고 있고 삼바가 0.8%, 하이닉스 1.4, 오선지 0.9, 네이버 2.3, 카카오 2.3, 셀트리온 0.5, 포스코홀딩스 1%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730.16 가리키고 있네요. 개인들이 271억, 외국인 기관들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0.1% 오르는 것 같고 에코프로 0.7% 현재 오르고 있네요. 떨어지는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카카오게임즈 2.2, HLB 0.3, 프라비스 0.6, 스튜디오 드래곤 1.6, 리노공업 0.6%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네요. 보니까 보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신나게 오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잠시 한번 미국 소식 볼게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그런 매파적인 신호, 이런 매파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보냈고 내년에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게 설정될 것이다. 그런 전망 속에서 뉴욕 증시는 하락을 합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142.29포인트 내려서 33,966.35 마감했고 S&P도 한 0.61% 내렸죠. 3,995.32. 나스닥도 0.76% 내려서 11,170.89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해요. 이날 3.508로 출발했는데 3.478%로 하락을 했어요. 이날 월스트리트에서 연준의 금리 결정과 메시지의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장 초반에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낙관론의 시장은 강세를 보였는데 연준의 성명 등에 우려했던 매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확인한 후 일제히 약세로 돌아서더라. 연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고 시장 예상대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요. 그러나 연준은 시장 예상보다 향후 금리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통화정책 그 전환을 위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준은 이날 오후 이틀간의 그 FOMC 정례회의 직후에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목표 범위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12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나 지난 6월 이후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1980년대 초 이후에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연준은 11월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내놨어요. 연준은 이 위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범위에 그런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거다. 그렇게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고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세의 회복을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히 그 제한적인 정책 영위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지금까지 받은 10월과 11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월별 물가 상승 속도가 반갑게도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다음 회의가 열리는 내년 2월 1일이에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폭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0.5%포인트 추가 인상 또는 0.25%포인트 한 단계 내려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예고를 해요.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찬물을 끼얹었고, 파월 의장은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시장은 이날 함께 발표된 연준의 그 경제 전망에 주목을 하는데,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숫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어. 보면요.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그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가 있어요. 이 점도표에 보면은 7명의 위원들은 내년 금리가 5.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5.25. 내년 미국의 그 정책금리 중간값 전망치는 5.1%로 제시되면서 지난 9월 예상했던 4.6%보다는 높아졌고요. 연준은 2024년 이 수치가 4.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역시 9월 전망치보다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그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그 지수 추정치도 상향 조정했고, 내년 PC 인플레이션 지수가 2.8에서 3.1%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근원 PC 인플레이션도 3.1에서 3.5로 각각 높였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5%로 당초 예상했던 0.2%보다도 높아질 것 진단했고요. 내년에는 지난 9월 전망치 1.2%를 크게 상회한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3.7에서 4.6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을 해요. 모건 스탠리의 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진 카로는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치가 9월 회의에서 제시했던 4.6에서 5.1로 높아진 것이 그런 매파적인 큰 이슈다.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꺾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연준 총재는 그 블룸버그 TV에서 연준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달성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도록 경제를 충분히 둔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이날 증시에서 주요 종목들은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요. 메타가 1.19, 마이크로소프트 0.11% 올랐고, 타겟이 1.08% 상승을 했습니다. 델타항공 2.78 상승했고, 보잉은 0.59% 올랐어요. 모더나 5.7, 화이자 2.6%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2.58% 정도 하락을 했네요. 또 테슬라 계속 빠지네. 애플도 1.56, 아마존 0.99 내렸고, 엔비디아 2.2, AMD 3.8% 내렸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고요. 지금 서부 텍사스나 원유 일요일 윤도분 배럴당 2.02달러 올라서 77.41달러, 그리고 2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2.09달러나 올랐어요. 82.77달러고요. 금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온스당 6.8달러 내려서 1818.70달러, 달러와는 약세네요.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35% 내려서 103.61을 가리켰습니다. 이렇듯 그리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 삼성은 현재 6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 59,500원까지 훅 빠지더라고. 현재 외인과 기관들은 팔고 있다. 아직까지 외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아요. 좀 순매도 하고 있고, 우선주도 53,900원 가서 지금 54,000원에서 현재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54,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 15,000주 정도. 이렇듯 오늘은 한 1% 내외에서 빠질 거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주는 6만원 깨지면은 뭐 땡큐지. 우선주도 54,000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